이 시간에 플랫폼 데이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플랫폼 데이를 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에 대해서 풀어주실 건데요. 전직 엘리트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분이 알려주시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 더 귀한 시간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첫 시간 문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스카이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승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 비즈니스의 이해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앞에 그 진행자분이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엘리트는 아니고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안정적인 어떤 직장인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섬유를 전공해서 한 10년 남짓 섬유회사에서 해외 영업과 그 기술 개발하는 그 연구소에서 굉장히 그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 성인 여드름이 생겼었어요. 굉장히 악성 여드름이 심해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냥 전부 다 그 피부과를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심해서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그 피부과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드름도 났었지만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손톱이 자라기는 하는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제가 그 검진을 해봐도 별 문제는 없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그 불안한 미래였어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둘이 안정적인,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직장 다니면서 벌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그냥 남들처럼 살 수 있지 않겠나 했지만 저는 그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러면 현재 갇혀있는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는 프레임이라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기 시작해보니 저는 어느덧 그냥 꿈이 없는 그런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조리원에 조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뉴스킨의 강력한 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스폰서 사장님께서 조리원에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뉴스킨의 약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력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는 계속 끊임없이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임신을 하면 그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체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스킨케어 제품과 디바이스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어떤 그런 제품들을 4년간 꾸준히 매니아로 쓰면서 저는 그렇게 뉴스킨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쯤에 그 뉴스킨을 잘 쓰고 있는지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 사업을 권유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뭐 현재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귀가 팔랑거리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저한테 뭐 책을 빌려주면 읽지도 않고 갖다 주고 뭐 CD를 빌려주면 CD를 갖다가 그냥 던져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다단계 들이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4년 넘게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스스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검토해보지 못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보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후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스폰서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책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책을 딱 보고는 정말로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던 그런 다단계, 그런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정통 네트워크 사업과 불법 피라미드로 엄연히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이 뉴스킨 사업은 당연히 정통 네트워크 사업이고 합법적인 사업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중에 그 돌고 도는 그런 일 다단계 아니야 하는 그런 일은 다 불법 피라미드에 사실은 속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연히 다른 게,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회원님들도 계실 건데, 뉴스킨 처음에 회원가입을 할때 그 돈을 안 내셨죠? 무료로 회원가입하셨죠? 원래 그게 정통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한국에서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불법이에요. 합법을 이렇게 가장을 했지만, 근데 불법 피라미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카드를 긁게 하고 수백만 원치의 물건을 그냥 떠넘겨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쌓이게 되죠. 근데 저도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 구매로 제가 딱 필요한 물건만 사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쓰는 거 외에는 재고가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저희는 일명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서 좋은 거를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하고요. 적게 낸 사람 적은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그게 바로 밑에 써져 있는 대로 유통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굉장히 고품질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자동적으로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뭐 그 광고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어떤 전광판비 그런 걸 다 빼서 내가 써보고 좋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나에게 돈이 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불법 피라미드는 그냥 사람을 데려오면 돼요. 200만 원 투자할 사람, 1000만 원 투자할 사람, 너 같은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머릿수만 채워서 고마진을 챙기고 나중에는 이제 먹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기는 게 수익의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것과 불법 피라미드고요. 저희는 가입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무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제가 조금 더 깊이 확인을 해보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도입 단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불법 피라미드와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혼재된 상태에서 어디나 들어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제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그 당시에도 뉴스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싸잡아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 단계에는 그렇고, 근데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장 팽창기라는 2단계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나가서 우리가 뉴스킨을 알리면 사람들이 어떤가요? 아, 그래, 그거 좋은 회사지. 뉴스킨은 다르지. 제품 좋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 한국도 성장 팽창기에 도입을 해서 그 정통 회사가 남고 불법 피라미드는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미국처럼 성숙기인데,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호황을 이루게 돼요. 파이가 정말 이렇게, 아직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차지하는 포션이 한 전체 그 유통에서 보면 1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선진국들은 한 70에서 8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뉴스킨 지금 하는 거 늦은 거 아니야? 뭐 벌써 뭐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도 늦지 않았고, 한국 그 시장 자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는 어떤 파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숙기로 가고 있는 그 전 단계의 사업을 시작하신 게 더 현명하신 거고, 그러면서 이게 기존 제품은 이제 쇠퇴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0년 정도 전에 개발돼서 나온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회사보다도 뉴스킨처럼 매년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회사를 통해서 계속 선순환의 어떤 성장의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를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떤 직장의 프레임을 한계를 느꼈듯이, 사람들이 잘 살고 싶으면 네 사업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기 사업을 생각하면은 시스템과 아이템과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보통 한다고 하면 뭐 장사도 사업에 포함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뭐 옷을 떼와서 판다라든지 뭐 아니 화장품을 떼서 판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짚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아이템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저희도 똑같이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할 때 쓰는 샤워용품 그리고 화장품 밥을 먹고 먹는 건강식품들이 저희한테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눈을 돌려서 내가 뭔가 돈을 투자해서 어떤 물건을 뭐 중간 매개상이나 이렇게 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고 쓰고 바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쓰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소진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3인이나 4인 가족을 봤을 때는 한 집에서 평생 그 10억 가까운 돈을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좀 더 싸다 그러면 1+1이면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일은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써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의 장점과 그리고 너도 똑같이 이 사업을 브랜드 체인지하면 할 수 있다라는 사업의 장점을 알리면서 우리는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시스템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계속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키는 처음에 이 세 분으로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두 번째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증명을 해드릴 텐데 당연히 해야 하는 생각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런 순수한 열정을 시작했고 사실 공산품에서 좋은 거는 많이 있지만 나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슬로건 내걸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서 저는 이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세 분의 철학에 굉장히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공유해드린 이 제품들은 뉴스킨은 제품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에이질락이라고 하는 뉴스킨만 유일하게 특허로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이에요. 바르는 에이질락, 먹는 에이질락으로 나눠지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에이질락 부스트라고 해서 10월 달에 새로 화이트닝 전용 그 디바이스로 출시되는 에이질락 제품군도 있고 그리고 7월 달에 TR고라고 해서 단순하게 뭐 그 다이어트 해독 수준이 아니라 피트니스에서 아주 그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도 출시가 됩니다. 근데 에이질락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세포 이렇게 감자 씨 같이 아녹스라고 하는 노화 단백질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개수가 많으면 더 빨리 노화가 되고 개수가 적으면 덜 노화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활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폭식을 하건 폭음을 하건 스트레스를 받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아녹스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내 세포를 노화시키는 효소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실은 에이질락인 제품을 우리가 12시간 간격으로 먹고 발랐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노화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늘리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노화에 관련된 특허가 들어간 에이질락 제품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질락이라는 것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뉴스킨이 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 그로비브는 엄청난 비전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쓰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에는 식물 성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식물을 우리가 밖에서 환경에 재배를 하려면 지금 토양도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도 오염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실내 수직 농법으로 하는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식물을 키우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런데 연간 물 340만 톤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리고 이 21평이 이 땅으로 치면은 그 농장을 한다고 치면은 122만 평에 해당되는 그런 농작물을 생산하게 되고 이 그로비브 한 대당 그 연간
한 700톤 정도가 이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로팟에서 이 길러지는 이 식물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당연히 유기농이고 화학 비료 같은 건 전혀 없겠죠. 사실 저도 식물이 자라는 데는 토양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필요하고 햇빛에 있는 빛의 파장이 필요하고 바람에 있는 파동이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토양을 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비브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가장 최적의 영양 성분을 매트릭스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라이트를 통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빛의 파장을 달리해주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 바람의 파동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사계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만 해도 완벽하게 건강하게 유전자 변형이 전혀 없는 그런 유기농 식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쓰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발랐을 때 에이즈락이 훨씬 더 이 실현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그로비브에 대한 비전이 정말 큰데 예를 들어서 뭐 열대 우림에 엄청 희귀한 허브 식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없는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뭐 통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한데 이거를 그 어떤 회사들도 가져다가 대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식물이 조금밖에 자라지 않은 희귀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로비브에서는 우리가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에 대한 구조 분석과 그리고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걸 똑같이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식품에 들어가면 아마 기존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혁신적인 어떤 화장품과 그리고 건강식품들이 앞으로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그로비브뿐만이 아니라 시합부터 이렇게 재료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모든 공정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는 1,000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 타피오카라고 하는 그 남미에서 자라는 고구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전분으로 이렇게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캡슐인 거죠. 사실 기존에는 뉴스킨도 그 돈피, 그러니까 돼지 어떤 그 기름에서 나오는 저희 젤라틴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타피오카를 쓰면서 사실은 그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이 회사 자체가 할랄 같은 그런 유대인한테 납품하는 그런 그 회사에도 꾸준히 들어가는 캡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 저희가 이 제품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OEM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와사치라는 완벽한 생산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뉴스킨이 어떤 제품들은 너무 좋은데 품절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재료가 모자라서거나 아니면 생산력이 따라주지 않아서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회사가 되면서 이 공급이 한 7배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품절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생태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은 한 발 앞서 그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케이스조차도 내가 쓰다가 그냥 버려도 땅에서 한 달 안에 생분해가 되게끔 그렇게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환경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의 좋은 제품을 넣어서 소비자에게 납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공정들을 통해서 공급이 원활해지고 생산은 원가는 절감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회사가 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이 입소문을 내는 어떤 그 마케터들에게 이 많은 보상들을 더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직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력이나 비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희는 제품이 필요한 사람에겐 제품, 그리고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겐 사업의 길을 알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명 저희가 하는 사업의 기회를 플랫폼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는 특별하게 뭐 다른 곳에서 물건을 뭐 가져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가 모든 연구와 또 생산과 그리고 재고를 다 가지고 있고
있고, 저희는 중간에 그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입소문을 더 열심히 내고, 내가 나부터 우선 좋은 소비자가 되고 또 좋은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중간에서 소개하는 중간자적 입장으로서 이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시간에서 더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뉴스킨의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의는 굉장히 많으니까 강의를 더 많이 들어보시고 사업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품으로서 우리의 뉴스킨 제품으로 우수한 사업을 보여주실 분이 저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기분이 좋은데 사장님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의 얼굴을 보시지 마시고 보여주시는 제품력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여혜영 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스카이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아영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자꾸 이렇게 들이댈 수도 있어요. 제가 눈이 약간 나빠가지고. 저는 오늘 앞에 그 이승현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 이 뉴스킨 제품에 정직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올바르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그 약산성이라고 해서 그 피부 구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피부 구조 중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천연 피지 보호막이라고 다들 보이시죠? 이게 그 전문 용어로 천연 피지 보호막이지만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약산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털이 나오는 부분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나오고 그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구멍에서는 땀이 나오거든요. 수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피부 구조 속에서 정말 조물주가 정말 잘 만든 게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저희 여기 피부 표면이거든요. 여기 피부 제일 위에 있는 천연 피지 보호막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우리 피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명 개기름이라고 하죠. 개기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기름이 싫어서 뽀드득 뽀드득 씻는 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하지만 개기름이 파괴가 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피부에 트러블들이 많이 생겨요. 뭐 습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알러지 반응들 그런 것들이 피부 표면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모낭충이라고 해서 얘는 피부 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에요. 모공 안에 살고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피지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뽀드득 뽀드득 씻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피부에는 이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모공 안에서 살고 있고 다음 장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얘는 모공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벌레가 두 가지가 보이죠. 긴 벌레는 길이가 긴 거는 두피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짧은 거는 우리 피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두피에 살고 있는 얘는 두피나 이제 피부나 이제 얘가 계속 서식을 하는데 얘는 어떤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냐면 알칼리 환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알칼리 환경이 되져버리면 이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할 거고 이 벌레는 약산성 환경에서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냐면 두피 있죠. 두피에 왜 지루성 피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두피에 자꾸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세제 자체를 굉장히 뽀득뽀득한 걸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세제를 많이 좋아하시면 이러한 피부 질환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스킨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쓰면 좋은 제품들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리트머스 종이거든요. 리트머스 종인데 pH 산도가 4.5에서 6.5까지가 이제 약산성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개기름이 흐르는 상태, 천연 피지 보호막이 쌓인 상태고, 물은 약 알칼리가 나와요. 약 알칼리 상태가 나오고, 우리가 때를 빼주는 게 뭐냐면 강알칼리라고 해서 이렇게 짙은 색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찢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이게 리트머스 종인데 제가 이게 물이거든요. 피부에 한번 닿아볼게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빨래핀을 보이시죠? 빨래핀을 한번 발라볼게요. 물을 발라야 되네요. 그리고 빨래핀도 색깔 보이세요? 때 엄청 잘 빠지겠죠? 그리고 얘는 애기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비책 비누입니다. 엄청 꽁꽁 싸놨네요. 자, 보실게요.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한때 비누 이걸 많이 보여드리러 다니면 에그 비누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에그 비누 사용하시는 거는 피부 미백과 리프팅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에그 비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 알칼리가 나와요. 근데 제가 요거는 저희 누스킨 바디바 비누거든요. 바디바 비누를 보시면 어떠세요? 저희 피부 원래 천연 피지 보호막이 쌓여있는 그거와 똑같이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모양하고 색깔만 바뀌었을 뿐인데 비누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향이 좋다라고 해서 비누를 선택해서 쓰시고 그러시면 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때는 잘 빠질 수 있지만 피부에는 많은 균들이 서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약산성 비누는 저희 누스킨에는 약산성이라고 해서 모든 전라인 제품들이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 제품을 애용하시면 우리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닦아 볼게요. 그리고 고가의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또 뭐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 시슬리 비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시슬리 비누도 이렇게 보시면 약산성이 나오고 뉴스킨 바디바 비누에도 보면 약산성이 나와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시슬리는 금액대가 13만 원 가량이 하고 뉴스킨은 13,000원 가량이에요. 그러면 현명한 소비자라면 어떤 걸 쓰실 건지는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가 또 뉴스킨이 이제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호흡 부분이에요. 피부도 모공이 다 있어서 숨을 쉬잖아요. 그쵸? 근데
피부 호흡을 막아버리는 화장품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서는 피부 호흡을 막고 있는 미네랄 오일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증량제로 쓰이는 것들이 뭐냐면 오일이거든요. 근데 오일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오일도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겠죠. 분류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오일을 한 공기 써요. 근데 이 오일을 등급별로 휘발유, 등유, 경유를 해서 한 5번째로 저희가 이제 미네랄 오일이라는 걸로 이제 화장품 속에 증량제로 많이 넣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화장품에서는 60% 정도의 증량제를 그 좋은 성분, 화장품에 진짜 들어가야 되는 성분과 증량제를 섞어서 만들고 저희 뉴스킨에서는 알로에베라라고 해서 알로에베라 성분을 넣어서 이제 증량제를 사용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흔히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네랄 오일이 뭐가 그렇게 나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직접 이렇게 한번 실험을 보시면 또 놀라울 일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미네랄 오일이거든요. 이 미네랄 오일은 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로 어디 쓰는 거냐? 보통 목욕탕에 가면 옛날에 엄마들 보면은 피부 보습한다고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불에 한번 태워볼게요. 불에 태우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혹시 여기 끓음 보이시나요? 여기 끓음 보이시죠? 당연히 기름이 타면 끓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면봉을 한번 태워볼게요. 면봉에서 나오는 끓음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면봉을 태우면 그냥 이 손만 이렇게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오일이 타서 끓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얘를 피부에 한번 발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안 발랐을 때보다는 이렇게 반질반질 윤택이 나죠. 그래서 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수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증거를 난 꼭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오일을 쓰게 되면 우리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숨을 쉴 수가 없냐면 랩을 하나 씌운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막아버리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예쁘게 태어나게 해줬을 때는 피부가 뽀얗고 예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가 누래진다, 노리땡해진다 이러신 분들은 오일이 든 제품을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일을 많이 쓰게 되면 피부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뭔가 바쁘게 가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경피독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책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경피독이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와요. 이게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 유발도 시키고 우울증, 그 다음에 뇌질환, 뭐 아토피, 알러지 같은 이런 것도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불임도 많이 일으킨다고들 하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경피독이 가장 많이 흡수되는 데가 생식기라고 해요. 근데 술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소주를 마시는 것과 욕탕에 내가 들어가 있고 소주를 부었을 때
술이 뭐가 빨리 찰 것 같습니까? 피부로 흡수되는 게 더 빨리 술이 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사실은 바르는 거를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 간이나 우리 생식기에서 해독을 해나가지만 바르는 거에는 해독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경피독을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지금 이전에 보여드린 약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 같은 것들 그리고 오일 성분이 이런 미네랄 오일이 많이 든 것들을 쓰면은 피부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안에는 점막이 있잖아요. 양치하실 때도 보면은 요즘에 왜 생활 건강 같은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듯이 치약에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치를 하고 나면 입을 20번에서 30번을 헹구라고 하세요. 근데 치약 또한 이 점막에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든 거를 쓰시면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는 거. 그런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뉴스킨이 안전하냐. 뉴스킨은 여기 보시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슬로건을 30년 전부터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회사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맥도날드 지금 종이컵을 보면은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으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문구가 없을 때는 맥도날드에서 어떤 한 소비자가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마시고 입안이 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 문구도 전혀 없었다. 그 커피가 뜨거웠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에서 그 소비자에게 28억 정도 되는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변호사도 많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런 슬로건을 잘못 걸었을 때는 법적으로도 많이 걸리는 회사인데 뉴스킨에서는 이러한 슬로건을 30년 이상 걸면서도 법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고소나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을 만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물론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전달받으신 분들에게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 체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깐 한 3분 동안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뉴스킨에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리 마크 있는 에이지락이라고 해서 글자 보이시죠?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특허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27년까지 독점으로 이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제품인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 화장품. 저희가 3만 원대에 쓸 수 있는 화장품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말 수분크림, 수분 덩어리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양쪽 얼굴에 한번 발라봐 드리겠습니다. 많이 발랐나요? 요거는 요쪽은 에이지락, 요쪽은 그냥 수분크림이에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오늘 얼굴에 사실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어요.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사실 요 에이지락 제품 때문에 스푼으로 떴거든요. 얘는 멜팅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 체온에 닿으면은 이 크림이 녹아버려요. 원래는 조금은
손으로 이렇게 닿으면 잘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푼이 따로 있는 거고, 이쪽은 제가 일반 수분 크림을 발랐어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일반 수분 크림을 바른 곳과 에이지락이 든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때 한 3분에서 5분이 지나고 시간이 더더욱 지나면 이 에이지락 성분을 바른 곳은 피부가 동안 피부처럼 차올라요. 탄력이 쫙 생기거든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이걸 바르기 위해서 맨 얼굴로 출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제 얼굴을 보면서. 보시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게 일반 그냥 소비자들한테 가서 해보시면 피부 갈바닉 했을 때처럼 이 면적도 바뀌고요. 이 턱선 올라가는 이 라인도 바뀌어요. 사실은 제가 이쪽 라인이 더 많이 처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더 올라갈 거예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팔자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달라져요. 제가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발라놓고 한 3분, 5분 이렇게 지나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1분만 더 있겠습니다. 뉴스킨에서 에이지락이 왜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금 이제 뉴스킨을 하면 늦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에이지락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독점 기술이 7년이나 더 남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승현 사님이 강의하셨듯이 아직까지 더 많은 에이지락이 어떠한 제품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면적이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턱도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넓은데 여기 좀 갸름하게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진짜 달라져요. 이게 팔자에도 발라보면요. 팔자도 다른 거 아세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쑥 꺼졌는데 여기는 차오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지락도 알아보시고 뉴스킨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 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스카이팁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은정입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오늘 나눠드릴 이야기는 제가 유스킨을 어떻게 만났고 또 유스킨을 만나면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꿈을 이루는 세계라고 정해봤거든요. 되게 떨리지 않으시나요?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운동선수였습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의 꿈이 여군이었고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름 운동도 제법 잘했었고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면서 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환경에 맞닥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IMF 때 부도를 나시고 저를 후원해 줄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부모님과 상의한 거는 아니었지만 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제 꿈을 접고 제 꿈을 접고 20대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경력이라든지 뭘 배운 게 없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되게 많이 슬퍼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보고 미용 기술이 하나가 있으면 여자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더라 하시면서 저한테 미용 기술을 배우는 걸 권해주셨고 저는 사람 미용을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구반을 나오고 시험을 보고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취직했던 스토리도 뭐냐면 처음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왔을 때 막연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써면 다 운동 이런 것만 썼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뭔가를 하나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거부를 당했었고 취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후원해 주시는 마지막 이거를 대비해서 제가 사람 미용을 먼저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고 이때 당시에도 엄청 열심히 배웠었어요. 왜냐면은 운동만 하다가 사회생을 나왔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를 제가 부도가 나면서 제가 아닌 가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돈을 벌자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사람 미용실에서 취직도 하고 그러면서 헤어샵을 배워 나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게 제가 이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시다바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노또를 빨고 그리고 중화제를 뿌리고 커트 배우는 것까지의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페이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저 때는 30만부터 시작했거든요. 30만 원을 받아가면서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오픈을 열고 그 다음에 늦게 문을 닫고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업종을 바꾸게 됩니다. 제 친구가 애견 미용을 하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가이즈를 할 수 있으니까 애견 미용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또 애견 미용에 도전하게 됩니다. 애견 미용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강아지도 좋아하기도 했지만 뭔가 저만의 그런 거를 꿈을 꿨거든요. 센터를 차려서 애견 센터를 차려서 좀 돈 좀 모아보고 그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배웠고 제가 이때 한 1년 정도 배우다가 애견 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동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원장님 애견 센터에서 오픈을 하면서 애견 그 원장 그러니까 병원 원장님과 함께 동업을 하게 됐는데 그 원장님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이때 저도 생각지도 못하는 또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이 원장님이 저를 배신하게 됩니다.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이때부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애견 사업에 접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찾게 됩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일도 해보고 격리를 이렇게 소소하게 해보기도 해보고 그래서 돈을 모아보기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20, 30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30대에 정말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대구에서 자랐고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을 만나서 제가 대구로 오게 되면서 저희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맡아서 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 시부모님 가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2대, 1대, 2대, 저희가 3대째 물려받으러 내려오는데 이때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걸 도와주다가 나중에 제가 이어받아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이때 작은 꿈을 꾸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았던 가게다 보니까 맛집으로 이거를 조금 키워봐야 되겠다. 나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첫째를 낳고 1년 정도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 번도 식당 일을 배워보지 못했지만 뛰어들면서 생각과 달리 조금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뭔가 조금 갇혀있고 좀 약간
그런 삶을 살면서 뭔가는 답답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를 잘 이어받아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스킨을 어디서 만나게 되었냐면 조리원에서 유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저희 스폰사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둘째 출산 후 스폰사장님들께서 교육을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보았던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고 저는 처음에 되게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마음보다는 제가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두 분의 모습이. 그래서, 제품을 팔려고 저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으로 보면서 그냥 제가 눈을 닫고 귀를 닫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 둘째가 아토피가 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네이버에 이제 아토피를 치게 됐는데, 그때 약상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저희 스폰사장님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유스킨을 만나고, 또 유스킨에 또 접하게 되고, 저희 스폰사장님한테 그 바디바를 또 추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우리 둘째가 아토피가 좋아지게 되면서 제가 유스킨을 조금 좋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 제가 잠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저희 시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아까 왜 가게를 이어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환경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뭔가를 그냥 그렇게 그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보면은 지금 30년 넘게 식당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또 유스킨을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추천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반대는 많이 하셨지만 저보고 평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일을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가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하다가 정 안 되면은 가게를 물려받더라도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고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선뜻 좋아는 안 하셨지만 그래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 계속 다니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여행 한번 못 다니시고 근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랬어요. 아, 잘 이어받아서 그냥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터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게 문을 한 달 정도 닫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 두 번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로 평생을 내가 몸을 바쳐서 일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수입 구조들이 막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모아둔 건 없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나가는 돈들은 많고 또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문을 닫으시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문을 안 열면은 되게 힘이 든대요. 왜냐하면 손해가 얼마가 나고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를 아니까 잠도 안 오고 몸이 되게 불편하고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머니가 한 달을 닫으시면서 코로나고 뭐고 어쩔 수 없다. 나 나가야 되겠다 해서 문을 여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저희 두 분이 이모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을 나오지 말라고 하고 두 분이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떤 일이든 열심히 살지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뭔가가 왔을 때 대비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는 한 번 더 느꼈었고, 어머니, 아버지의 두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른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 또한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강의 세미나를 들어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직접 세미나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쓰고 좋아서 스폰서님과 많은 그냥 소통을 하게 되고 유스킨의 아까 첫 번째 이승현 사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매니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께서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추천을 받고 저는 직접 강의장에 가서 듣게 됩니다. 그때 이 한 장의 PPT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나이표예요. 나이표를 펼쳐놓고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대부터 29살 때까지 성장기고 30살부터 59세 때는 경제활동 그리고 이 시기에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여기 보시면 60대부터 120살이잖아요. 근데 60년 동안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때는 경제활동도 하기 힘들고 노후가 되게 힘들다는 거를 제가 확 느끼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70 이제 다 되셨거든요. 한평생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보고 나는 그래도 50살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50살 이후에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나 그리고 아이들과 그런 거를 보내고 싶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싶고 남편과 노후를 준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 나이표를 보고서는 아, 그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5에 5가지 인생이 있다고 이 PPT장도 보게 됐는데 첫 번째 1번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나 사업가, 의사, 변호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도 없고 돈은 없고 시간은 있고 실업자들이죠. 저는 이런 생활을 해봤었거든요. 직장을 처음에 찾을 때 이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런 두 번째 삶이 실업자 삶이고 세 번째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저를 보면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항상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근데 이거는 1번의 삶을 살던 분들이 나중에 내려왔을 때 삶이래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노화나 질병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이 있는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친구도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이 차트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었어요. 한 번도 생각도 그때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이런 삶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구나, 한번 도전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고 네트워크 사업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자산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자산이 뭐냐면 이자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월 100만 원을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뭐냐면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은행에 약 8억 원씩 넣어놓으면 된대요. 근데 이거는 8억 원씩 벌려면은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6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도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은 만약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말하는데,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약 5억 원에서 4억 원에서 5억 원의 부동산의 소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벌기 위해서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33년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근데 유스킨에서는 로열티 소득이라고 있어요. 월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매년 소득 약 20명을 확보하면 됩니다. 평균 6개월에 걸리는데 저는 이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6개월에 어떻게 할 수 있어 했지만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매년 약 20명을 확보를 하면 평균 6개월에 걸리는데 만약에 못한다고 해도 1년에 걸쳐서 이런 소득을 받는다고 하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해하게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40년 경쟁 플랜을 4년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알아보면서 이 세 분은 누구시냐면 유스킨 설립자 분들이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배우든 이렇게 뭔가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잘 표현을 못했는데 이 유스킨 설립자 세 분들을 보면서 이 분들의 마인드나 그리고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본사도 직접 가보게 되었는데 미국 본사를 가면서 더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이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이런 회사라면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유스킨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이 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결국은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선의 힘을 가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더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스폰사장님이십니다. 저희 그룹의 스카이 그룹의 수장이신 김대영 김지선 사장님이 이렇게 인증을 받는 날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또 최숙희 신영태 사장님 그리고 저희 스폰사장님들 모든 스폰사장님들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주부였거든요. 그냥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 길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유스킨을 만나고 저희 스폰사장님들은 저의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제가 저의 성공을 가장 원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그걸 한 번도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에 고민을 하고 제가 어떤 거에 부딪힐 때 두 발 두 손을 다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네, 저희 스폰사장님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유스킨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되게 더 많은 힘듦을 겪었을 건데 저희 스폰사장님 모든 스폰사장님들의 이런 마음과 후원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평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세미나 하는 이것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사거나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느낀 거를 나눠줄 수 있고 누군가한테 뭔가 힘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할 그 마음이 있는데 특히 스폰서사님들이 항상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더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스킨을 하면서 저희 스폰서사님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삶에서 꿈을 꾸게 되었고 유스킨으로 도전을 하면서 변화하는 삶을 합니다. 변화하는데 가장 어렵게도 힘들지만 그냥 그 변화함이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변화하는 것들을 못하고 갔었겠지만 저는 꼭 성공자의 저희 스폰서님처럼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꼭 변화를 할 거고 그 변화하면서 그 변화 안에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친정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입니다. 아이들인데 가족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유스킨을 통해서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우리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더 많이 내가 도와줘야 될지, 이런 생각을 유스킨을 통해서 더 많이 하는 이런 유스킨 문화가 너무 좋고, 제 Y의 가족인데, 이분들이 모두 저로 인해서 정말로 편안하게 사시면서 항상 웃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유스킨으로 더 가족을 더 생각하고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 그리고 며느리, 딸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스킨 가족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유스킨 가족인데 파트너 사장님, 형제나랑 사장님, 그리고 모든 유스킨 하시는 분들은 꿈이 같거든요. 모두 Y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한 분 한 분 가정이 오시면서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저희 유스킨 가족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결혼 후에 한 번도 여행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이라고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뱃속에 저희 첫째가 6개월이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제주도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번에 더 좋은 데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저희끼리 여행 가기에는 정말로 좀 죄송스럽고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유스킨을 통해서 제가 많은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 저의 첫 트립 사진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저는 또 하나의 감사함을 느끼고 제 또 하나의 Y가 생겼는데,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 연애할 때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약간 서로 투덜투덜 거리는 게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식당 일을 하는데, 유스킨도 같은 일을 하고 식당 일도 같이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식당 일을 같이 할 때는 서로 되게 까칠했었어요. 엄청 까칠하고, 서로 많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이나 나누는 시간보다는 그냥 서로 투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스킨을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거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를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우리 신랑과 저 요즘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싱가포르 트립을 처음에 가면서 되게 좋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엄청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희 신랑이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첫 트립 때 이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멀쩡히 바라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해? 했더니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내가 남편한테 의지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 남편한테 든든한 아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이 항상 웃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항상 평생 친구처럼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그냥 늙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우리는 함께 꿈을 꾸고 있고 더 좋은 부부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유스킨은 인맥이 넓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영업력이 뛰어나야 되지 않냐, 아니면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혼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스킨 사업을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차 들어가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스킨 사업은 인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인맥이 넓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인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배워나가는 사업이고,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팀을 이루고 같이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사업이구나. 저 또한 처음에 대구에 아는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되는 일일까? 수많은 의심을 했지만 스폰서사님들의 후원해주는 거를 믿고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장입니다. 꿈을 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실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게테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꿈을 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고 도전하시길 바라며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